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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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벌써 4월이군요.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다. 춘래불사춘이라고 하죠. 정말 춘래불사춘인 것 같아요. 도로 옆에 활짝 핀 벚꽃을 보면 당장이라도 캠퍼스로 달려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현실은 카메라 렌즈를 째려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강의한다는 느낌이랄까. 자, 그래도 다행인 게 확진자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시죠?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예방수칙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 꼭 하셔서 단 한 명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캠퍼스에서 만났으면 합니다. 오늘은 SNS 활용 제3장 4차 산업혁명과 그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SNS 활용 제3장 4차 산업혁명과 그 관련 핵심 기술. 자, 먼저 4차 산업혁명이 과연 뭘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산업혁명.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산업혁명. 자, 산업혁명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일어난 산업혁명을 뭐라고 얘기한다? 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한다. 1차 산업혁명. 자, 그때는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혁명이었죠. 기계혁명. 1800년대에 일어난 2차 산업혁명은 2차 산업혁명. 전기 에너지를 증기가 아니라 전기를 이용한 혁명. 그래서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리고 3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산업혁명. 20세기 말 1990년도, 그렇죠? 1990년도부터 2014년까지. 그 다음에 지금 2015년 이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초연결, 초지능, 초예측의 사회. 사람이 인터넷을 하는 게 아니라 사물과 사물 간에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인공지능이 사람 역할을 대신하고, 2015년 이후의 세상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뭘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냐? 자,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정의는 뭐라고 내렸냐 하면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을 가르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세계경제포럼이라고 얘기했는데, 세계경제포럼이 무엇이냐 하면은 전 세계의 기업인, 정치인, 경제학자 등 전문가 한 2,000여 명이 모여서 세계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논하는 모임을 세계경제포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경제포럼에서 어떤 거? 디지털, 그렇죠? 바이오, 물리학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서로 허물고 융합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3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했다고 합니다. 3차 산업혁명. 그러면은 3차 산업혁명이 과연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할 게 1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은 1784년부터 1870년, 약 90년 정도의 기간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것을 사람의 힘으로 해서 간의 수공업 형태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계속 끓이게 되면은 거기서 수증기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힘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힘이 발생합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기계를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에 간의 수공업으로 한 땀 한 땀 하던 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누가 주도를 했다? 영국이 주도를 했다. 영국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산업혁명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기차, 증기기관차. 그 전까지만 해도 뭘로 사람을 이동했다? 마차로 이동했죠. 마차. 근데 처음으로 기차가 만들어졌어요. 기차. 석탄을 계속 떼면은 그 석탄에서 나오는 증기의 힘으로 기차가 달려가는 거죠. 기차.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한 땀 한 땀 엄마들의 바느질로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규모 방직기가 만들어진대. 이때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1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한다. 2차 산업혁명은 언제를 2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냐? 1870년부터 1995년, 약 한 120년 정도를 2차 산업혁명의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기가 아닌 전기를 이용한 컨베어 시스템 있죠? 전기를 이용한 컨베어 시스템.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이 주도했는데 2차 산업혁명은 누가 주도했다? 미국이 주도해서 미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도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컨베어 시스템이라고 했죠. 컨베어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차 생산 공정,
그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그 유명한 영화 있죠. 그렇죠? 영화 자동차 공장에서 사람이 기계하고 똑같이 그런 찰리 채플린 영화가 있는데, 하여튼 이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뭐다? 컨베어 시스템을 이용한 대량 생산.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은 뭐냐? 3차 산업혁명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약 20년을 얘기하는데,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제어 및 자동화, 컨베어 벨트가 있긴 있는데 사실 그때는 하나하나 수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어떤 일이 났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제어를 했습니다. 자동으로 제어.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패권국으로. 그래서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컴퓨터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윈도우 95 이해하시죠? 윈도우 95.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컴퓨터가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윈도우 95가 나오기 전에는 컴퓨터는 누구? 저같이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만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사람은 누구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을 보면은 포드 자동차가 아니라 테슬라 자동차 있죠. 테슬라 자동차 생산 공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거의 없고 누가 작업을 해요? 로봇이. 자동화해서 로봇이 모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사용하는데, 다른 나라는 제4의 물결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제4의 물결, 실행 능력 기준으로 보면은 지능 기반의 사회라고 얘기도 하고, 정보 융합 차원에서 보면 디지털 시대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3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정보화 시대고,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시대라는 얘기 한번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엘빈 토플러는 제4의 물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행 능력을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능 기반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정보 융합 차원에서 봤을 때는 디지털 사회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과연 뭐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무엇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4차 산업혁명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핵심 키워드는 초연결, 초지능, 초예측으로 초자동화된 사회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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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가 초연결, 초지능, 초예측이라고, 초자동화된 사회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과연 초연결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초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초연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연결. 2020년 전세계 인구는 76억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인구에 따라서 연결되는 모든 장치의 수가 500억 개. 그래서 한 사람당 연결된 장치의 수는 6.58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2011년 시스코에서 분석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2020년, 한 10년 지났죠? 제가 연결한 것만 해도 7개는 넘을 것 같아요. 일단 컴퓨터,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스피커, 카메라, 전기,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난 블루투스 이어폰만 해도 몇 개 가지고 있고, 블루투스 키보드 갖고 있고, 벌써 몇 개예요. 그러다가 이 영상을 찍는데 조명도 2개는 있어야 됩니다. 카메라도 제가 2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벌써 몇 개입니까? 그리고 보일러도 틀어야 되지, 에어컨도 틀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0개 정도는 한 사람이 연결이 돼야지만 제대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키도 있겠다, 스마트폰도 있겠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20개 정도, 1인당 한 20개 정도. 그래서 76억 인구라면은 몇 개? 760억 개가 아니라 1400억 개, 1400억 개가 연결이 돼야지 정상적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 초연결은 뭐다? 초연결은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 냉장고 안에 있는 우유하고 냉장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TV와 냉장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심지어는 냉장고와 스마트폰도 연결이 되고, 냉장고와 침대도 연결이 되고, 냉장고와 책상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게 초연결 사회다. 그러면은 초연결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연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CPU들이 다 시너지 효과를 됨으로 인해 가지고 초지능의 사회가 온다. 초지능의. 여러분들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알고 계시죠? 알파고는 하나의 컴퓨터가 아닙니다. 1200개의 CPU와 176개의 GPU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고를 가동하려면 170kW, 에어컨 몇 개 돌려야 돼요? 에어컨을 10개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모든 것이 연결되다 보면은 그 연결로 인해 가지고 그 각각에 있는 CPU가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엄청난 지능을 갖게 된다. 엄청난 지능.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초지능이라고 얘기한다. 그 초지능을 가지고 발생할 미래를 바로바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마존에서 여고생에게 임산부용 쿠폰을 보내서 그 여고생 아빠가 아마존에다가 항의했다는 얘기. 아니, 우리 딸이 여고생인데 왜 임산부용 쿠폰을 보냈느냐, 그래가지고 항의를 했대요. 그런데 재밌는 것보다 그 여고생은 임신을 했던 거죠. 여고생이 임신을 하다 보니까 계속 임산부한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구매를 하게 됐는데, 그 구매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추가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내주다 보니까 임산부용 쿠폰을 여고생한테 보내줬다는 거죠. 이것처럼 초연결돼서 그 연결된 것끼리 융합이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능이 만들어지고, 그 지능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석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사회, 이 사회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초연결, 초지능, 초예측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는 사회, 자동화되는 사회에, 그 자동화되는 사회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